이 이야기는 역사적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교육 및 스토리 콘텐츠 제작을 위해 재구성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산맥을 넘어 들판을 휩쓸던 밤이었다. 하늘에는 달조차 보이지 않았고 검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뜩였다. 그때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에서 한 장의 깃발이 바람에 크게 휘날렸다. 검은 천 위에 그려진 것은 단 하나. 부러진 창을 움켜쥔 붉은 손. 그 깃발 아래로 한 명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패잔병, 도망자, 나라를 잃은 장수, 그리고 복수를 품은 자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다. 무너진 세상을 다시 뒤집기 위해. 이 이야기는 한 장의 검은 깃발 아래 모여든 자들에 대한 기록이다. 10여 년 전, 동쪽의 대륙에는 수십 개의 나라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대한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연하국. 연하국의 군대는 강했고 장수들은 전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겨울 북쪽에서 나타난 한 세력이 그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스스로를 흑상군이라 불렀다. 검은 갑옷, 검은 깃발, 검은 말. 그리고 단 하나의 규율. 무너뜨리지 못할 성은 없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첫 번째 성이 무너졌고 두 번째 성이 불타올랐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사흘 만에 사라졌다.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들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중심에는 한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위천. 한때 연하국 최고의 장군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서 지워진 남자. 사람들은 그가 반역자로 처형되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날 밤 검은 깃발 아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북방 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요새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청령성. 연하국 북방 방어선의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장수는 한 명뿐이었다. 도윤. 젊었지만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장수였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고작 3천. 그리고 흑상군은 10만. 성벽 위에서 도윤은 검은 물결처럼 몰려오는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병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군님 정말 싸우실 겁니까? 도윤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멀리서 검은 깃발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문양이 흔들렸다. 그것을 바라보던 도윤의 눈이 좁아졌다. 저 깃발. 그는 그 문양을 알고 있었다. 부러진 창을 움켜쥔 붉은 손. 그것은 오래전 연하국 최고의 장군이 사용하던 상징이었다. 위천.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이름. 도윤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설마 살아있었나? 그 순간 흑상군 진영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둥둥둥.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0만의 군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러나 도윤은 칼을 천천히 뽑았다. 그리고 성 아래의 검은 물결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다. 내가 정말 위천이라면 오늘 여기서 확인해보자. 영웅인지 괴물인지. 그날 밤 청령성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전투가 단순한 공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검은 깃발 아래 모여든 자들. 그들의 진짜 목적이 연하국의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도윤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람이 더 거세졌다. 성벽 위에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멀리서 말 한 마리가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다. 검은 갑옷을 입은 사내. 그의 뒤에서 검은 깃발이 펄럭였다. 그가 바로 위천이었다. 도윤의 눈이 그를 향해 고정됐다. 두 장수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위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도윤을. 바로 그때였다. 성문 아래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쿵. 성벽이 흔들렸다. 병사들이 외쳤다. 장군님, 성문 아래에서 불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 성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리고 검은 깃발은 이미 청령성 안쪽을 향해 펄럭이고 있었다. 청령성의 성문 아래에서 터진 폭발은 밤의 정막을 산산이 깨뜨렸다. 돌조각이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성벽 아래에서 붉은 불꽃이 치솟았다. 흙먼지가 하늘을 덮었다. 성 위에 있던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성문이 무너집니다. 도윤은 즉시 외쳤다. 궁수대. 성문 쪽을 향해 쏴라. 수십 개의 화살이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고 있었다. 폭발로 갈라진 성문 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 병사들과 달랐다. 몸을 낮추고 움직임이 지나치게 조용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의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도윤의 눈이 번뜩였다. 내통자다. 누군가가 성문 아래에서 폭약을 설치했다. 그리고 지금 그 틈을 통해 흑상군의 정예 병력이 침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성 위의 병사 하나가 다급하게 외쳤다. 장군님, 서쪽 성로에서 연기가.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서쪽 성로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횃불 몇 개가 아니라 아예 창고 하나가 불타고 있었다. 식량 창고였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놈들이 성 안까지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폭발, 침투, 그리고 내부 방화. 이건 즉흥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청량성의 구조와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의 계획이었다. 그 순간 성 아래에서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둥둥둥. 흑상군의 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갑옷의 군대가 물결처럼 앞으로 밀려왔다. 그리고 그 선두에 있는 단 한 사람. 검은 말 위에 앉아있는 사내. 위천.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성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읽혔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부관을 불렀다. 하진. 젊은 부관이 즉시 무릎을 꿇었다. 예, 장군님. 성 안의 모든 부대를 둘로 나눈다. 둘로 말입니까? 절반은 성문을 막고 절반은 성 안의 침입자를 찾아라. 하진이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합니다. 도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그는 잠시 멀리 있는 검은 깃발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저 사람은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장수가 아니다. 바로 그때였다. 성 안쪽 골목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졌다. 적이다. 성 안에 적이 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을 가르기 시작했다. 도윤은 즉시 성벽에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군님, 어디로 가십니까? 직접 확인한다. 위험합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은.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성문이 아니라 성 안이다. 청령성 내부는 이미 전장이 되어 있었다. 골목마다 횃불이 흔들리고 병사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검은 갑옷의 병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정확한 위치에서 등장하고 있었다. 무기창고, 식량창고, 수비대 교대 지점. 마치 내부 지도를 들고 움직이는 것처럼.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내부 협력자가 하나가 아니다. 그때였다. 앞쪽 골목에서 검은 갑옷의 병사 3명이 튀어나왔다. 도윤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칼이 번쩍였다. 첫 번째 병사의 창이 튕겨나갔다. 두 번째 병사의 목이 베었다. 세 번째 병사가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도윤의 발이 바닥을 강하게 밟았다. 그리고 한 번 더 칼이 움직였다. 순식간에 3명이 모두 쓰러졌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한 물건에 멈췄다. 검은 병사의 품에서 떨어진 작은 목패.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좁혔다. 그 목패에는 청령성 수비군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도윤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우리 병사다. 검은 갑옷 속의 병사들. 그들은 원래 청령성의 군사들이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끌어들였다.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 순간 성벽 쪽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졌다. 성문이 열렸다.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즉시 성벽 쪽을 바라봤다. 먼지 속에서 거대한 나무 성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검은 군대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흑상군. 수천의 병사들이 파도처럼 성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병사 하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끝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멀리 성문 너머를 바라봤다. 검은 군대 사이로 말 한 마리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 말, 검은 갑옷, 그리고 검은 깃발. 위천이었다.
그는 마치 산책하듯 천천히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성 안을 둘러봤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도윤에게 멈췄다. 두 사람의 거리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위천의 입가에 다시 그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오랜만이다. 그 목소리는 전장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오랜만? 그는 이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위천은 확신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위천이 말을 한 발짝 앞으로 움직였다. 드디어 만났군. 도윤.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기억 하나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 불타는 마을. 그리고 검은 깃발. 도윤의 귓가에서 전장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검이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외침,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 모든 것이 희미하게 들렸다. 오직 하나의 말만이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도윤. 위천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도윤은 검을 쥔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위천은 말 위에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불타는 창고, 무너진 성문, 그리고 전투 중인 병사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여전히 성급하군. 도윤의 눈썹이 굳어졌다. 대답해라. 내 이름을 어디서 들었지? 위천은 말에서 천천히 내려섰다. 검은 갑옷이 불빛을 받아 어둡게 빛났다. 그의 움직임은 전장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그는 몇 걸음 걸어왔다.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칼이 닿을 거리는 아니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 위천이 말했다. 그때 너는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 도윤의 심장이 천천히 빨라졌다. 무슨 소리냐? 위천의 시선이 잠시 하늘로 향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15년 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북방의 작은 마을 하나가 불탔다. 도윤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기억의 파편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타오르는 집들,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붉은 불빛 속에서 흔들리던 깃발 하나. 검은 깃발. 위천이 다시 도윤을 바라봤다. 그 마을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한 명 있었다. 도윤의 목이 마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 아이는 연하국 군대에게 발견됐지. 그리고 위천의 눈이 아주 천천히 좁아졌다. 황궁으로 보내졌다. 도윤의 숨이 잠시 멈췄다. 그 이야기는 그 자신의 과거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황궁의 기록관과 몇몇 장수들 뿐이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걸 아는 거지? 위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왜냐하면 그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마을을 불태운 사람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불길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위천이 말을 이었다. 나였기 때문이다. 주변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도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거짓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 마을은 북방 유목군이 공격한 거라고 기록돼 있다. 위천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기록은 언제나 승자의 것이다. 그리고 연하국은 언제나 기록을 잘 고치지.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왜? 왜 그런 짓을 했지? 위천의 눈이 잠시 어두워졌다. 명령이었다. 짧은 대답이었다. 누구의 명령이지? 도윤이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위천은 아주 천천히 말했다. 황궁. 도윤의 머릿속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말도 안 된다. 위천은 성안을 가리켰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그 마을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곳에 숨겨진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윤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숨겨진 것? 위천의 시선이 다시 도윤에게 향했다. 아이 하나. 황실의 피가 섞인 아이. 도윤의 손에서 검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었다. 어릴 때 들었던 이상한 이야기들. 자신의 출생 기록이 항상 흐릿했던 이유. 그리고 황궁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보호했던 몇몇 사람들. 위천이 말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사라져야 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럼 나는? 위천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성문 쪽을 가리켰다. 검은 군대가 계속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돌아왔다. 그 명령을 내린 나라를. 그의 눈이 불빛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너를 찾기 위해. 도윤의 숨이 거칠어졌다. 나를? 위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열쇠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성 안쪽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쿵. 지면이 흔들렸다.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동쪽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흑상군의 함성이 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여전히 위천에게 고정돼 있었다. 열쇠라니 무슨 뜻이지? 위천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연하국의 왕자는. 그의 눈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성 안의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타오르는 목재가 무너지고 붉은 불빛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도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한 문장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연하국의 왕자는 원래 내 것이었다. 도윤의 숨이 거칠어졌다. 헛소리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나는 북방의 고아였다. 황궁에서 자랐을 뿐이다. 위천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졌을 뿐이다. 도윤의 눈이 번뜩였다. 누가? 위천의 시선이 불타는 성루 너머를 향했다. 황궁의 사람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 왕자에 앉아있는 자. 도윤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연하국의 왕. 그 이름은 대륙 전체가 알고 있었다. 잔혹하고 의심이 많으며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인물.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왕의 출생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었다. 위천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15년 전 황궁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졌다. 칼이 아니라 피로 쓰는 전쟁.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은 하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위천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자신보다 정통성이 강한 피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는 그의 시선이 도윤에게 돌아왔다. 왕실의 피가 섞인 아이를 모두 없애라고 명령했다. 도윤의 손에 쥔검이 조금씩 떨렸다. 그게 나라는 건가? 위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어머니는 왕의 형제와 혼인했던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다. 하지만 권력 싸움에서 패배했고 너는 태어나자마자 기록에서 지워졌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어릴 때 자신을 돌봐주던 늙은 시종. 항상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던 궁중 장군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군사 교육. 위천이 말했다. 너를 발견한 사람들은 고민했다. 죽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그래서 나를 군인으로 키운 건가? 위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왕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왕자와 가장 먼 자리. 전장. 도윤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온 거군. 청령성. 북방의 가장 먼 성. 황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위천이 말했다. 하지만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성 안을 둘러보았다. 누군가가 내 존재를 다시 알아냈다. 도윤이 물었다. 누구지? 위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나. 짧은 대답이었다. 도윤의 눈썹이 굳었다. 왜? 위천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타는 목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찾던 것이 너였기 때문이다. 도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위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연하국을 무너뜨리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도윤에게 고정됐다.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다른 문제다. 도윤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래서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건가? 위천은 웃지 않았다. 왕이 될지 말지는 내 선택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의 손이 검 손잡이에 얹혔다. 이 나라의 피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너다. 그 순간이었다. 성 안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화살 소리가 터졌다.
슉! 위천의 몸이 미묘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탕! 화살 하나가 그의 뒤쪽 기둥에 깊게 박혔다. 도윤의 눈이 번쩍였다. 저건. 그는 화살의 깃을 보았다. 붉은 깃. 황궁 친위대의 표식이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성루 위에 새로운 군대가 나타나고 있었다. 붉은 갑옷. 황금 장식의 투구.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한 사람.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장수였다. 그의 목소리가 성안을 울렸다. 연하국 황궁 친위군이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외쳤다. 반역자 위천. 그리고 그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정체가 불분명한 장수 도윤. 도윤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장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다. 두 사람 모두 왕의 명령으로 처형한다.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황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이 전투는 단순한 공성전이 아니었다. 왕이 직접 내린 사냥이었다. 위천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빨랐군. 그리고 천천히 검을 뽑았다. 붉은 불빛 속에서 검날이 번뜩였다. 그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성로 위에서는 수백 개의 화살이 동시에 겨눠지고 있었다. 나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의 눈이 깊게 빛났다. 나와 함께 싸울 것인가? 다음 순간 성로 위에서 장수가 외쳤다. 쏴라. 수백 개의 화살이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 화살의 방향은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밤하늘이 갑자기 검게 물들었다. 수백 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올랐기 때문이다. 횃불의 빛을 받아 번쩍이며 떨어지는 화살들은 마치 검은 피처럼 보였다. 성 안의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화살이다. 엎드려라.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위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위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망토가 크게 흔들리며 그의 몸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탕탕탕. 화살들이 돌바닥에 꽂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몇 개는 불타는 기둥에, 몇 개는 쓰러진 병사의 갑옷에 박혔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위천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칼을 들어 화살 몇 개를 튕겨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결정했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루 위를 바라봤다. 붉은 갑옷의 황궁 친위군. 그 수는 적어도 1000명은 넘어 보였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또 다른 군대가 성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횃불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다. 황궁의 본대였다. 도윤은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위천이 물었다. 무슨 뜻이지? 도윤의 시선이 다시 위천에게 돌아왔다. 지금 저들은 나를 죽이러 왔다. 그리고 너도. 위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왕은 흔적을 남기는 걸 싫어하니까.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릴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황궁의 긴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던 먼 산맥.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했던 한 말. 전장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자신을 멀리 보내기 위한 말이었다는 것을. 도윤이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위천. 왜 나를 찾았다고 했지? 위천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그는 성문 쪽을 바라봤다. 검은 깃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라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찾는다. 도윤이 낮게 물었다. 그래서 나인가? 위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길이 그의 갑옷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은 적이 없다. 위천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그런 법이지. 하지만 세상은 항상 선택권을 주지는 않는다. 그때 성루 위의 장수가 다시 외쳤다. 두 번째 사격 준비. 궁수들이 다시 활을 들어 올렸다. 도윤은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한 가지 묻겠다. 위천이 눈을 들었다. 그날. 도윤이 말했다. 내 마을을 불태운 날. 위천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때 아이를 하나 살려보냈지. 도윤의 눈이 좁아졌다. 뭐라고? 위천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명령은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한 명을 살려보냈다.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왜? 위천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검은 연기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보였다. 그 아이가. 그의 시선이 다시 도윤에게 돌아왔다. 이 전쟁의 끝을 바꿀 것 같았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의 손이 검 손잡이를 꽉 쥐었다. 오늘은 그 시작이겠군. 위천의 눈이 미묘하게 빛났다. 결정한 건가? 도윤은 뒤를 돌아보았다. 청령성의 병사들, 지친 얼굴, 피투성이 갑옷,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 그는 다시 위천을 바라봤다. 나는 왕이 될 생각은 없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전장 위로 울렸다. 누군가의 거짓을 위해 죽을 생각도 없다. 위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성로 위에서 장수가 외쳤다. 쏴라. 두 번째 화살비가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위천의 검이 번쩍였다. 도윤의 발이 돌바닥을 강하게 밟았다. 탕탕탕. 화살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도윤이 성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성로를 점령한다. 청령성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곧 누군가가 외쳤다. 장군님을 따라라.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뒤에서 검은 깃발이 다시 크게 펄럭였다. 위천의 군대도 동시에 돌진했다. 검은 군대와 붉은 군대가 성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불길, 화살, 검, 함성. 모든 것이 뒤엉킨 거대한 전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도윤과 위천이 나란히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전투가 끝난 뒤 연하국 전체를 뒤흔들 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멀리 황궁 깊은 곳에서 왕이 조용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도윤이 살아있었군.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좋다. 그럼 직접 사냥해주지.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깃발이 천천히 올라갔다. 황금으로 수놓인 용의 문장. 왕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검은 깃발 아래 모인 자들. 그리고 왕의 깃발 아래 모이는 군대. 두 개의 폭풍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